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에서 패턴 자원내시해야 되죠. 무효라는 말 나오게 되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그래서 유효라고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어떻다? 이거 유효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단속 규정에는 중간선약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허가구역 외지에서 중간선약 등기하고요. 주택법상 전매금지약 등에 위반한 전매약정, 그 다음에 직접거래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고 나와 있죠. 취소죠. 기망행위, 사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취소 사유죠. 사기 나와 있죠. 누가 사기를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기는 뭐가 된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차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29회 띄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거,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있게 되면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죄가 주요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취소권 추삼한십, 이게 겁나 어려울 때니까 추삼한십 겁나 쉬운 것 같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추삼한십 지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추삼한십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척기간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3 이렇게 가는 거죠.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여기서는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항상 두 가지 이슈 추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된 이슈가 추인 얘기 나와야 되죠. 추인 나오게 되면 아까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 아까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무슨 문제? 추인의 문제로 연계가 됐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주제 포괄적으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추인의 문제나 또는 제척기간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눈치를 딱 채야 돼.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때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얘기가 나오게 될 테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케이스,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소된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라고 할 것. 이거 하면 장르 비교해서 아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효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았던 거,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해지. 그리고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는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자, 포인트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어떻다? 무방하다. 근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된다 해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자신의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 그래서 이 문제에서 논의 핵심 이슈는 3번, 4번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고 3번과 4번 얘기를 가지고 다시 쟁점을 삼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 추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된다.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다. 일정한 행위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3번, 4번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돼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해서 특별히 문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3번, 4번 얘기가 주요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추인에 관한 주제가 출제
번째 이슈가 되게 된다. 왜? 어렵잖아. 취소권 행사에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건 기초 중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논의할 쟁점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 얘기 있었고 그리고 추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얘기만 주구장창. 나머지 얘기들은 쫓아가시면 안 돼. 다 사족들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해서 답은요,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러면 항상 기억할 게 뭐라고요? 자, 바로 추인 제척기간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추삼 한십 제척기간 도과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다 같은 맥락이야. 1번 지문요. 자, 추삼 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일 한 날로부터 10년이 돼야 돼.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틀린 거야. 추삼 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거. 자, 제한 능력을 이로 법률행위 취소가 됐을 때 악의 제한 능력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전혀 모를 얘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4번쯤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틀렸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뭐야?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어떻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4번 지문이죠. 5번 지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게 되므로 취소권자가 뭘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행청구, 야 채무 이행해 라고 연락했던 거 이행청구.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야. 지금 3개 문제를 세트로 가서 보시는 거야. 첫 번째 나왔던 주제 추삼 한십 제척기간 도과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법정 추인. 물론 한 문제에서 계속 2가지 주제들이 또 3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 3개 번갈아가 출제하는 거야. 회차 보니까 27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이 29회 때,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이게 29회과 29회 때 2문제가 구성이 되는 등 이렇게 추삼 한십,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 그리고 3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법정 추인까지 이렇게 해서 27회, 29회, 29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법정 추인 사유 25회 때 나왔었네요.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 사유. 보니까 갑이 을을 기망하여 자,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그럼 기망당한 사람이 을이죠. 을 소유의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갑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취소권 누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을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나중에 말 바꿔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갑이 개소리야. 갑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법정 추인과는 관련이 없죠.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다? 법정 추인으로 본다. 자,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법정 추인으로 봐서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고 5번 좀 어려웠어.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한 경우.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소를 하겠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야. 취소를 할 건데 받은 계약금을 정한테 양도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이 계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추인과는 관련이 없다. 법정 추인의 의미가 뭐라고요? yes, 했다고 좋아, 있는 그대로 인정할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로 법정 추인 사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는 게 논의 포인트. 갑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의리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말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의미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답은 4번 이래 봅니다. 25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0회 때 나왔던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취소권자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법정 추인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1번, 2번, 5번은 일단 나가리 되는 거죠. 이게 법정 추인 사유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보니까 상대방의 취소권자에게 뭘 얘기했다. 이건 법정 추인 사유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4번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유효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 추인으로 보게 된다. 자, 두 개 문제 비교해 볼까요? 앞에서는 25회 때 문제에서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죠? 그래서 누가 취소권자가 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정 추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권을 다시는 행사할 수 없다. 25회 때 나왔어. 그럼 30회 때 출제용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거꾸로 나는 거야. 뭐라고? 바로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박스 딱 친다. 그래서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끼리와 연결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기역, 니은, 디귿, 해서 한 4개 깔아놓고 법정 추인 사유와 아닌 것을 비교해 보는 문제도 그대로 문제 내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자, 자세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취소권자가 일정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떻다? 법정 추인 사유로 보게 된다. 경계격이 뭐죠?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건데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어떻다? 법정 추인 사유로 보게 된다. 근데 이것들의 일정한 행위의 의미 자체가 다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판을 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25, 27, 29, 3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3가지 이슈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검토 드릴 주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26회 때 미성년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답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하면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되는데 누구는 미성년자, 이 제한 능력자의 법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선의 제3자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 자, 보십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유일하게 법적인 쟁점, 달라지는 게 포인트라고,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이건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자, 부당이득 반환의 법례에 따라서 받은 이익,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데 이 현존이익이라는 게 얘가 받은 돈 전부를 뭘로 본다? 현존이익으로 본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라고요.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 을이 선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듣겠다고 하면 자, 제한능력자 병이 취소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어떻다? 정원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이거 답만 외우시는 거야. 자주 나오는 주제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내는 거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슈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를 했다. 계약서 자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를 했다. 옳은 것은 얼마나 쉬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획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나머지를 가면 안 되고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갑과 을 사이에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계약서에 등기부에 뭐라고 표시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계약은 어디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Y 토지로 쓴 부분은 뭐냐? 무효죠. 전혀 의사의 합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Y 토지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답은 1번. 이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서 아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유의해 대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오표시 무효 원칙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1번. 뒤에 갈 것도 없어요 해서 그 정도 넘어가서 검토할 거. 자, 내용을 볼까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일단은 기본 틀부터 잡으십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유의해 대. 바로 치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유의해 대. 자, 사기 강박까지 묶어서 유의해 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세 개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1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아주 무식하게 푸는 방법. 취소할 수 있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유의해 대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의해 대 없는데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편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바로 앞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어렵게 구성을 한 사례야. 27회 때 나왔던 게 오표시 무의 원칙에 관한 주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1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에는 X 토지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했다? Y 토지라고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왜? Y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셨거든요. 표현이 어려워.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동의한다는 얘기는 어떤 토지? 서로 X 토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때 그 상대방 차고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Y 부분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두 사람 사이의 의사의 합치는 어디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래서 자, 을도 일단은 X토지, 갑도 X토지. 근데 을이 글을 잘 쓴다고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자, Y 쓰는 와중에 개폼 접다가 잘못 집어넣은 표기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 잘못 표시한 사람의 진위에 동의한다라는 얘기는 이 토지는 뭐가 된다? X 토지라는 걸 서로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Y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대강 답을 골라낼 수 있고요. 나머지 잔 테크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개소리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지번을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없다. 이 4번 지문하고 1번 지문이 같은 맥락이야. 근데 표현을 좀 달리해서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지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토지 소유자가 개소리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논할 때는 판례 지문 몇 개를 짝짝짝 끌고 들어와요.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런 판례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몰라도 돼요. 그래서 맥락은 답은 뭐라고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야?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문제 구성할 때 토지 소유자 공무원의 이렇게 농지 상당 부분 이렇게 약간
처음 보는 지문 나오면 다 배제하고 접근하실 거. 이런 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 판례를 외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례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우리가 유의해도 사실은 다 판례 내용입니다. 근데 통째로 답을 뽑는 지문에서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그 다음에 유이구나. 유의해. 나중에 사기 강박하면 대리까지 유의에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 이용 해제라고 하는 거. 유발 이용 해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표시 무효 원칙이 걸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답은요 1번으로 구성했고 어려웠어요 이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에 따른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뒤에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점점점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자, 중요 부분은 차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치고 지금 1번 보니까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또 오표시 무효 원칙에 해당되는 개념이 됩니다. 해서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자 매매 계약서에다 X 토지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상 물건의 가격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은 100만 원인데 평당 앞으로 개발이 되면 한 500만 원 돼. 그런데 중간에 한 200 정도 쇼부를 치는 거야. 그때 나중에 너 개발 안 됐다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안 돼. 그때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라고 미리 확답을 받는 거. 즉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게 되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내막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소할 수 없다. 1번 옳은 표현. 좀 어려웠어요. 건물과 부지를 이런 것들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중에 이용 나와 있죠? 이용 나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 유발도 어떻다? 중요 부분의 착오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깔끔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공식을 만들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쉽게 가시면 돼. 어렵다고 해서 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가 나올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보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해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계약을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설명드릴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 시가 1억짜리를 2억에 매수하기로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야. 그런데 대금을 자기가 나중에 착오에 빠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뭘 한다? 을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야. 근데 이때 와서 다시 을이 뭘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이게 문장이 부드럽지 않은데 해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1번 옳은 표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장이 두세 개 형태로 구성해야 되는데 자 해제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거 1번 이렇게 보셨고요. 2번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뭐가 됐든 간에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앞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때도 역시 어떻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차피 무효가 된 것이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이니까 유효였는데 해제권 행사를 통해서 이게 무효가 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결국 공부하실 때 해제권에서만 나중에 해지도 나오긴 하는데 해제권에서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애초에 무효였거나 또는 무효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무효가 됐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됐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또 이게 계속적 계약일 때는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바로 무슨 문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요.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또 불공정한 법률행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돼. 다 취소든 무효든 경제적 불이익이 문제가 주로 됐을 때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중대한 과실로 일하는 경우 이용 나와 있죠? 이용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별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해 중에서 이용하고 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중요 쟁점으로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얘기는 비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해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이제 사겠다는 의사표시 27회 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23회인가 그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사기 강박은 거의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특이한 걸 답을 뽑았어요. 아파트를 분양했던 사람, 분양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경우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걸 이제 그 당시 특이하게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계약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포인트. 다소 과장된 상품을 선정하고 다소 들어간 봐줄만 하다. 즉 기망행위가 아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에 있어 의사표시라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 이건 내면 출제 오류야.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 100% 답이 될 지문이 이거야. 대리인의 사기 강박. 그 머리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등은 무조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하면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트로 외웠었잖아. 자, 유발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차고 파트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서는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등에 대해서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유의해대 해서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7년 정도에 차고 얘기를 한 3문제가 4문제가 나왔었고요. 사기 강박은 1문제밖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사기 강박을 내게 되면 거의 100% 출제 이슈를 삼을 게 뭐가 된다고요? 대리인의 기망이. 앞으로 나올 문제가 이거라고. 이 문제는 답이 1번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이제 뽑아낼 쟁점은 사기 강박 뜨면 무조건 내릴 게 한 가지밖에 없어.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것은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뭘 또 색칠내 자꾸 외우려니까 유의해대 취소할 수 있다. 세트로 뭐요? 3번이요? 자,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 어쩌다 내가 설명 다 했어.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 틀린 걸 고르셨구나. 미안해.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난리들이 났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뒷담화는 못하고, 도대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약 팔다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이고, 답이 3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3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제는 특이한 문제고 자 지금 7년 동안 특이하게 판례 가지고 구성하고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 이 판례 얘기 나왔던 것들은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판례가 뛰어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은 찍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당시 문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인간적으로 이거 그리고 시험 끝나고 토스로 보내 500원씩 수수료가 더 들어가겠지만은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야. 자, 사기 강박은 내릴 게 딱 하나밖에 없어.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뽑을 테고요. 그때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서 본인이 선임 무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 5번에 깔아줄 거야. 왜? 기존 문제도 다 5번에 깔거든. 이게 자 본인의 사기 강박의 범주, 그다음에 본인의 사기 강박, 그다음에 제3자의 사기 강박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제3자는 3자인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게 되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있어서는 자 바로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더라도 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나머지는 쫓아가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오른편인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소송해놓고 나서 내가 사기 당해서 강박당해서 소송했다. 그게 무효로 하겠다. 자 뭐야?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진짜 서류를 조작해서 승소 판결이 나오게 돼. 근데 얘는 누구한테 병이 강박을 한 거야. 야,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소송 결과 승소가 나왔는데 갑이 갑자기 나 강박당해서 했으니까 취소할래. 이래버리면 법원의 판사가 걔 호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소송 행위 등은 다 취소할 수 없다. 안중에. 자 2번 질문. 여기 봐봐 나와 있잖아. 대리인의 기방 행위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이게 25회 때 구성해야 되고 아까 26회 때인가요? 26회 때, 27회 때 약간 이상한 거 냈단 말이야. 3번을 갖고 쓸데없는 거 답을 뽑았다고. 그러면 지금 31회 때 출제가 되게 되면 보나마나 뭘 갖고 대리인의 강박 또는 기망 어느 쪽이 되든 대리인의 사기 강박하면 어떻다? 본인 선임 무과실이더라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문제도 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요걸 갖고 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깔끔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잘못 출제하면 출제 오리십이 나오거든요. 아니 제3자가 대리인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리인의 사기 강박 가지고 쟁점 삼아낼 테고 자 강박으로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박탈됐으면 이건 무효 103조 위반. 그 다음에 4번 시가 묵비 이건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시가의 묵비 허위고지는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자 제3자가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피해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있게 되면 어떻다? 설령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리 행위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